자유한국당의 그 민경욱 의원인가 아마 그랬는데 민경욱 의원도 그랬고 뉴데일리도 그런 보도를 했어요. 4+1이 이 서민들 취약계층 민생 예산이었던 마스크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또 민경욱 의원 특히 그 페이스북 보면은요, 이 나쁜 사람들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훈계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그러니까 사건. 상태였는데 예산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그 예산 준 게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 그 대량 구매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인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줄였답니다. 음. 그리고 20% 정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건데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4+1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낮춤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건데 네. 요걸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예결위한 의원은 제가 그 이름 찾다가 음. 그 쭉 보다가 왔는데 예결위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단가 인하도 사실은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네. 결국은 이런 대안을 가지고 460억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은 마스크 업체들이 다 영세 업체들입니다. 소기업들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20% 단가를 인하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가혹한 거죠. 근데 이제 예산이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가를 인하하고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가짜 뉴스예요, 이게. 예. 가짜 뉴스가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서민들 무슨 민생 생각하는 정당이에요, 지금까지. 웬만한 중요한 예산 다 삭감하고 검역 인력도 그러니까 충원하려고 하면 반대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거나 반만하거나. 그게 전체 공무원 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 안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인원수, 증원 인원을 삭감해 버린 거예요. 줄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검역 인원 부족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공격은 받을 수 있다고 치는데 진짜 어떤 면에서도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려 문재인 정부 잘못한다고 공격하는 건 좀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그것만 뻔뻔한가요? 메르스 때 39명, 이게 언론 보도가 38명이 있고 39명이 있더라고. 39명이 맞다면서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 신종플루로 또 엄청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메르스 특위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메르스 그렇죠. 추경을 맞아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을 해 주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가짜 뉴스로 막 도배를 하고, 그다음에 채널 A 그 아산하고 진천에 그 집단 투숙하고 있는 그 우리 우한 교민들이 공용 세탁실을 쓰고 있나?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용 세탁하고 물음표 쓰고 가면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보도를 보고 그 안에 계신 어떤 우한 교민이 또 글을 내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다 못 참고 쓴다. 우리 3일 동안 단 하루도 밖에 나가 본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그래서 손세탁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가짜 그러니까 뉴스에. 그 화장실까지 딸려 있는 방에요. 네.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지금 네.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뉘앙스로 가짜 뉴스를 버젓이 쓰레것이 언론이 계속 살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용 세탁실을 쓴다고 하면 그거는 관리가 잘못된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하면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설마 저렇게까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짓말할까? 오죽했으면 지금 황교안이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 지원해서 마스크가 부족하다. 요 이야기를 제1야당 대표에서 버젓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이 300만 장은요. 정부가 돈 댄 거 요 300만 장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중국 유학생 그리고 한중 민간 기업이 추진한 겁니다. 정부가 해준 건 왜 우한에 우리 전세기 갔잖아요. 그때 실어 날라다 준 역할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건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뉴스 하면 저는 그렇죠. 매장 되지 않아요? 매장?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이 세상은? 오늘 또 심재철 원내대표가 또 몇 가지 거짓말에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정정보도 내보내고. 진짜 그 정치라는 게 이렇게 뭔가 좀
정치 혐오증을 유발할 만큼 그거 있잖아요.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오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흔들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갖다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쓰면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줘야 하는데, 사실은 정치 도의상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사실 금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하다못해 그럼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잘못한 말은 바로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갑자기 왜 정홍원 나타나서 그런 그 망령된 발언을 하시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나타났을까? 그럴 자격이나 있나 뭐 그 솔직히. 총리가 저 그분하고 그 기억이 선명한데 그분이 박근혜 정부 때 전반기에 총리했잖아요. 그래갖고 KBS 관련한 막 질문하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장악 얘기를 했더니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던 분이세요. 정홍원. 그리고 예. 제가 그 몰래카메라 그 폭로를 했어요. 왜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냐. 그랬더니 제2부속실이 아니라 연설 비서관실에 있는 그 몰래카메라인데 그게 기록이 잘못됐대. 그게 제가 보통 그렇게 하나요. 그 연설 기록 비서관실엔 또 몰래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또 있더라. 왜 거짓말하냐 이래갖고 했던 정홍원 총리, 전 총리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망령된 발언을 했는지. 그 망령이란 말이 노망이란 뜻이잖아요. 아니 저는 망령된 발언. 네. 그러니까 발언의 수식어가 망령된 발언.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가장 황당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공약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박근혜는 했더니 거기에 지금 다른 정파도 껴안겠다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지켰다는 거고, 오늘 전 방송인 그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했던 말인데 예산을 500억씩이나 500억 그러니까 아니 500조 넘게 지금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 세금을 거덜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때 총리 출신들은 보면 다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어. 그 후가 황교안. 그러니까 복지라는 어떤 국가가 해야 될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 한두 사람 죽어나가는 것은 일도 아닐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짜뉴스 통해서 정권 흔들기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가 계속 지금 횡행하는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코로나 사태라고 부를 만한 게 그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경제에 많은 영향을 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소비는 지금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가짜뉴스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오히려 그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빨리 추경해야 되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 특위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럴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점수 따냐면 특위를 먼저 하자 그래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요. 그래갖고 신종 코로나 추경을 하자고 빨리 제안해서 이거를 민생 부양에 쓰자라고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한 5%는 오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부총리께서도 중요하게 언급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 이쪽은 조금 그 딜레이가 되고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게 뭐 좀 신종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금방 이제 따라갈 것 같아요. 어차피 전체 세계 시장이라는 물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역에 다녀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지경으로 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요새는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인제 뭐 하루에 뭐 5% 3% 이런 식으로 인제 주식시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큰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버텨내고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일반 인제 국민들, 그 직장인들, 금융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좀 버팅겨 주는 이런 분들의 피해가 아마 지금 인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꽤 클 거예요. 그래서 인제 금융시장의 대중적인 영역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에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그 리스크가 노출된 게 굉장히 좀 큰 숙제일 것 같고요.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 검토라든가 적극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대단한 게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키트를 벌써 개발했더만요. 6시간 네. 만에 된다면서요? 야, 예. 그래서 이게 또 주식 시장도 또 뭐 반등의 기미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이 경제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통령이 그 립서비스든 뭐든 간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 어. 이인영 원내대표가 1 안전, 2 경제, 3 선거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제 처음에 중국에서 아예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자. 네. 북한이 국경을 폐쇄했는데 우리는 뭐 하냐. 심재철 그렇게 말했거든요. 북한은 폐쇄해야 돼요. 거기는 이 보건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거긴 감염되면 진짜 큰일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잖아요. 가장 많죠. 예, 1위 교역량이 25% 정도. 중국이에요. 게다가 한때 박근혜가 사스 잘못 처리해서 관광객이 줄었는데 이게 지난해에 사드 34.5%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관광객도 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중국 방문객을 막아보세요. 어떻게 그런 대책을 대안이라고 내세우는지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게 오늘 어떻게 오늘 정당입니까? 보니까 예. 신임 중국 대사가 지금 신임장도 못 받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예. 됐는데 한국말로 네.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그냥 뭐 중국인들은 미개하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상당히 스마트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뭐 서운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 다 비행기로 지금 나를 수 있었겠냐. 중국 자체는 한국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기자회견 봤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조선일보가 시진핑 방한을 연기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또 했어요. 또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진짜 이게 반대한민국 신문이라니까요. 예. 중국과 대한민국이 외교 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사를 씁니까? 제가 안티조선 운동의 조직적 원조로서 요새 진짜 통탄에 맞지 않는 게 과거 같으면 언론운동 진영이 조국 국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아베의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외교 정말 외교 침략적 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제2의 안티조선 운동이 가열차게 벌어져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시진핑이 안 올 거다. 이거 왜 쓰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자 정말.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 외교 소식통이 누구예요? 혹시 그 외교 관계자에 소식통 따르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겹다 진짜. 아, 정말. 사실 제가 그런 식의 뭐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엄연한 가짜 뉴스거든요. 악의성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어. 확인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외교 소식통들이 아주 알겠습니다. 아, 자, 정말 새날의 고위 관계자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이야기.